네, 안녕하세요. 투명하고 깨끗한 투자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퓨처의 석석중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타트레이더의 각 종목별 특성과 스프레드, 수합 비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각 메타트레이더의 종목들은 여기 보시는 왼쪽 상단에 종합시세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스닥, 항생, 골드, 오일이 있고요. 각 종목들의 가격이라든지 호가,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나스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퓨처에서는 US100 캐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월물로 운영되는 US100 퓨처스와 월물 없이 지금처럼 현물로 운영되고 있는 US100 캐시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액으로도 매매가 가능하고 스프레드가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US100 캐시를 이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차트는 보시면 100%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갭 차이만큼의 포인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선물 나스닥의 가격 상정 공식에 대해서는 지수의 지금 현재 현물 가격에다가 시간의 가치, 그리고 금리, 또 배당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즉, 미래의 만기까지의 비용도 반영해서 현물보다 조금 더 높거나 낮게 형성이 되는 건데요. 만기에 가까워져 갈수록 현물 가격과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월물 없는 나스닥, 즉 CFD 나스닥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나스닥 100의 현물 지수 가격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선물처럼 월물이 따로 없고요. 롤오버가 없고 대신 오버나잇 수합비가 있고요. 이 수합비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지수 가격과 가장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어렵게 드렸지만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나스닥 100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차트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취향껏 골라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종목별 특성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종합시세창에서 원하는 종목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우클릭해서 통화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오는 창을 보시면 첫 번째, 자릿수. 이 자릿수는 무엇이냐? 자릿수가 의미하는 것은요. 해당 종목의 소수점 자릿수 표시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나스닥 현물의 경우 자릿수가 2로 되어 있죠. 즉, 이 종목은 가격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릿수를 고려하셔서 틱 사이즈나 틱 밸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 항생의 경우에는 보시면 자릿수가 1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가격을 확인하셨을 때도 최소 변동 단위가 0.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가서요. 계약 단위를 보겠습니다. 계약 단위는 2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종목의 1낫, 1계약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단위수가 20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낫 거래 시에 1포인트 변동이 될 때마다 20달러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스닥은 1틱당 0.25포인트이기 때문에 1틱당의 변동을 계산하시려면 이 1포인트 계약 단위를 4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달러라는 계약 단위를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나스닥은 1낫 거래 시에 1틱당 가치가 5달러,
1포인트의 가치는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라는 거는요, 거래할 때 숨어있는 비용처럼 항상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같은 순간에도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이 다르게 설정되는데요.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가로 매수하실 때 항상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고, 시장가로 매도하면 항상 조금 더 싼 가격에 팔게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브로커가 유동성 공급자에게 가격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소폭 마진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시장 유동성의 제공 비용과 리스크 관리 비용, 마지막으로 각 브로커들의 수익 모델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종목 특성에서 확인하시기보다는 나가셔서 이 종합시세,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열, 그리고 네 번째 스프레드 체크해줍니다. 체크해주시면 이렇게 각 종목별 스프레드가 수치화되어 나타나게 되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두 자리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스프레드 155, 이 경우에는 소수점 두 자리를 적용하셔서 1.55포인트라고 계산하실 수 있고요. 즉,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1.55포인트만큼 차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넘어가서 스톱 레벨입니다. 스톱 레벨은 나스닥의 경우에는 70이고요. 나스닥의 자릿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리. 그러므로 이 스톱 레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7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종목은 현재가로부터 최소 0.70 떨어진 포인트에서만 손절이나 이익 실현, 지정가 주문을 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현재가에서 너무 가까운 위치에는 주문을 걸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는 브로커가 유동성의 이유로 정한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틱 사이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릿수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0.00 두 자릿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틱 밸류도 마찬가지로 메타 지수 CFD 종목 특성상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1락 기준 1틱당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계산해드렸죠? 다음으로 초기 입금액입니다. 초기 입금액은요, 말 그대로 1락, 즉 1계약을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증거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1랏을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증거금이 $1000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증거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라던가 종목의 변동성, 각 브로커들의 설정. 쉽게 말씀드리면 이 1랏 오픈을 위한 기본 증거금은 $1000이지만 지금 보시는 최소 거래량은 0.01랏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 해당 종목의 최소 계약 0.01랏 오픈을 위한 기본 증거금은 100분의 1인 $1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합 비용입니다. 매수 수합, 매도 수합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모두 1랏 기준입니다. 1랏 기준으로 $100가 부과되게 되고요. 방금 전에 알려드린 최소 거래수인 0.01랏 기준으로는 100분의 1인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합 비용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포지션을 하루 넘겨서 오버나이트 할 때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의미합니다. 메타5에서는요, 이 수합비가 부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대여업체와는 다르게 메타5는 금융시장에 실제로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이 금융시장에서 존재하는 이자 차이와 혹은 포지션 보유 비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 상품마다 보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는 이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을 이용자가 하루 넘겨서 유지하게 되면은 그 자산을 빌려서 보유하는 비용과 또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그리고 각 브로커들의 유동성 공급자,
요약해서 LP사라고 하거든요. 이 LP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브로커에서는 이 비용들을 이렇게 스왑비의 형태로 트레이더들에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5 거래소를 이용하실 때요, 이렇게 스왑비가 아예 없거나 혹시라도 혹은 수수료가 없거나 앞서 말씀드린 스프레드가 비정상적으로 얇을 경우에는요, 99%의 확률로 불법 브로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브로커들은 이런 LP들에게 수합 비용을 실제로 지불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포지션을 해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합비가 전혀 없는데도 다른 비용도 따로 없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해당 거래소는 실체가 없이 회원들의 주문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딜링 데스크 구조일 확률이 높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예를 들어 이지스퀘어 같은 이런 불법 해외 선물 브로커라든가 아니면 사설 HTS, 뭐 바이낸스 같은 짭거래소 혹은 비어가 CFD 플랫폼들 이런 것들은 뭐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이 막혀있는 거래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은 수합이 없다고 광고를 하면서 회원들의 손실을 직접 먹거나 강제로 청산 조작까지 하는 가짜 거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래소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합 요율입니다. 요일이 적혀 있고요. 각 요일별로 수합 요율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금요일만 숫자가 3인 경우에는요. 금요일에는 시장이 마감한 뒤에 토요일, 일요일 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날 개장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버나잇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 토, 일 이렇게 3일치의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요일날은 되도록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거는 모든 종목들이 다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래하시기 전에 꼭 종목별 특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의 경우에는요. 보시면 원자재 종목의 특성상 수요일날 3일치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각 종목별 종합 특성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직접 보시기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담 링크 댓글에 적혀 있으니까 상담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